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2회 대형마트 홈플러스 경영 파트너 이런 데는 최대주 MBK 파트너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의원님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 직전에 받은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저희가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지난 11일 날 정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3일에 중국 지사, 홍콩 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고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이 17일부터 19일까지 출장을 잡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준 다른 상임위에서 정인 채택이 돼서도 불출석한 전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는 위원회 명의로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하셔서 고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1분 더 드려. 여러 관련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약탈전 M&A를 하는 이 행동 헤지 펀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구해서 저는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훈식 의원님, 존경 강훈식 의원님.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1일 날 위원회가 불렀는데 13일 날 이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회 경시를 넘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토종 사모펀드라고 강조해 놓고 정작 국회에 나올 생각도 없고 명백하게 이런 많은 피해자가 있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고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청문회 하자고 하면 여야가 다 같은 이야기 해놓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제에 MBK 청문회를 확실하게 위원장께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게 단순하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지금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모든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찰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 관찰해서 좀 더 드려. 차제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한다면 그런 문제야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모두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낸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유영아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발과 아울러서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 예, 저는 얼마 전에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최초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거기에 김병주 회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김병주 회장님께서 해외 출장 때문에 국민들의 매를 벌고 있는데요. 이 MBK는 마이클, 병주, 김입니다. 그 약자입니다.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주인 파트너 부재훈 대표는 김병주 회장의 여동생 남편입니다. MBK의 실질적 오너가 김병주 회장이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인수자금도 7조 2천억 중에서 5조를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달 자금이 2조 2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 당시에 2년 내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MBK에 우리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듣도 보지도 못한 갑작스런 3월 4일 날 12시 3분에 신청했는데 3월 4일 날 10시에 재판하고 11시에 결정이 나버리는 이런 황당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병주 회장 이 태도 산자위 국감에서도 출석 거부했었고요. 오늘도 거부하고 있는데 김병주 회장의 태도와 이 사모펀드의 경영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MBK 청문회가 따로 날을 정해서 저희가 해야 될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은 내용.